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11월 향해서님 어서 오시고요. 네, DHK님 어서 오세요. 네, 1일 일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영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몽다리님, 레몬트님, 네, 하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양봉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사승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로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신신님, DBT님, 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에 창토님, 최영기님, 유수연님도 어서 오시고요. 리소님, 이호님도 어서 오세요. 이호님 오늘 저 유튜브 쪽으로 오셨군요. 네. 네. 자 오늘 아무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속대로 저녁 방송 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빅히트 있죠. 네, 그 빅히트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그걸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최대한 30분 전후로 해서 짧게 딱 핵심만 짚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죠. 원래 금요일은 좀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제 해서 좀 흥도 나고 그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지수가 좀 눌렀죠, 그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반등 잘 나오다가 오늘은 눌렀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겠구나.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날 이렇게 보면 그 답답한 거를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한번 참아보려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글쎄 이런 날 이렇게 지수가 좀 답답할 때 이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면서 뭐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아무튼 많이들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저희는 뭐 라이브 방송할 때 이럴 때는 제가 기법 강의나 아니면 평상시에 얘기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운들 많이 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무방에서도 이제 그런 걸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다만 아무튼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곧 끝납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곧 끝나요. 네, 미국 대선 이후에 전략이 뭐냐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 곧 끝난다고요. 그래서 항상 매집을 해놓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집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근데 그거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단 일주일 뭐 길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벌써 지금 지수 떨어진 지 꽤 됐죠, 그죠? 보름 넘었는데 그 잠깐을 못 기다려서 막 이렇게 심리 그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거 못 견디면 돈 못 법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거 못 견디면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거 못 견디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랬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수가 후려칠 때는요, 잠깐이에요. 이걸 못 견딘다고, 이거를. 네. 맞죠, 그죠? 자, 오늘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네. 자, 일단 이제 그 이번 주는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 날부터 음봉을 좀 센 거를 맞고 시작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피곤하셨을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과음을 하시면 일주일 내내 피곤하시죠. 그쵸?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월요일날 음봉을 세게 한 대 맞아버리면 그냥 그 주 내내 피곤해요. 맞죠?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웃으면서 방송을 들으세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맞죠, 그죠? 월요일부터 한 대 맞고 시작하면 피곤하시죠, 그죠?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그죠? 네. 한번 이렇게 찍어보라고 하면 번호 찍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늘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까 참 인사드렸죠? 네. 자, 자 보세요. 이 월요일날 아무튼 강하게 음봉을 맞고 시작을 했는데 참 세력도 못 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마무리 월요일날 음봉이 좀 세게 나왔지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까지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마무리를 또 음봉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나온 거죠. 음봉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끝난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좀 세게 올라와서 이렇게 21선까지 딱 왔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에 좀 편안함을 느끼고 한 주를 마감했을 텐데 세력이 여러분들 편하게 쉬는 걸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 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먼저 아세요? 선생님, 월요일날 지수가 더 폭락하는 거 아닐까요? 제발 그런 것 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저 혼자 지금 원맨쇼 했거든요. 뭐요? 선생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죠. 월요일날 증시가 급락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급락하면 이민 가실 거예요? 급락 안 나오는 쪽으로? 이민 가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급등하면 수익 바로 나세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지수가 월요일날 하락할지 떨어질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확률은 항상 50%예요. 왜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트럼프가 되거나 바이든이 되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되든 그죠? 월요일날 증시가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결국에는 올라갈 거니까 항상 그랬어요. 제가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뭔지 아세요? 주가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다.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에요. 네, 주식시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주식시장이 계속 존재하는 한은 주식시장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만큼 멋지고 확실한 격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격언을 믿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닙니다. 그 종목을 들고 있는 내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원래 주가는 흔들흔들하면서 가야지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흔들고 있잖아요. 거래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 증시가 월요일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지 오늘은 개인들이 투명했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원인 아셨죠? 그 원인을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딱 30분 정도만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30분 동안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승질 나시죠, 그죠? 네.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문제, 생각만 해도 짜증 나시죠. 자, 부동산 얘기 딱 나오면 어때요? 순간 짜증 나시죠. 집이 있건 없으시건 두 번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짜증 나시죠. 그쵸?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짜증 나시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짜증 나시죠.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잘 안 되시죠. 대부분. 그래서 짜증 나시죠. 그쵸?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걸 왜 신경 쓰고 살아야 되나 짜증 나시죠. 그쵸?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올라갈 때도 된 것 같은데 안 가니까 짜증 나시죠. 그쵸? 이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짜증이 엄청나게 차 있으세요. 그게 다른 말로 답답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짜증내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분 성향이 좀 그 개인의 성향이 좀 착하다 그러면 말도 못하고 그 답답해 이러고 계신 거고 그분 성향이 좀 못됐다 그러면 여기저기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하신 분들은 화도 못 내요. 착해가지고. 조금 성격이 좀 그런 분들은 승질내고 짜증낸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하다가 사람한테 짜증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누구한테 짜증을 내냐면 종목한테 짜증냅니다. 그렇죠? 예, 종목한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종목한테 신경질을 내죠. 어떻게 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끄지라 그러면서 주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자꾸 그 주식한테 그 기업의 그 주식한테 자꾸 승질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뭐 이렇게 전문가니까 지수나 이런 것들 뭐 포인트 이런 것들 뭐 경제적 용어 쭉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심리가 힘들고 어둡고 짜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는요 개인들의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뽀야님 어서 오세요. 네. 비타민님이 웃으시네요. 이렇게 시황 설명하는 전문가가 흔치 않죠, 그죠?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를 못하시는 동의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들의 심리예요. 개인들의 심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면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만 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신경질을 내고 힘들고 짜증을 낼 때 그때 주가는 답답하죠. 아주 답답해져요. 손절하자니 그렇고 팔자니 그렇고 왠지 팔면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손절하자니 아깝고 기다리는 세월이 아깝고 그렇죠. 더 사자니 떨어질까봐 찝찝하고 요즘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찍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여러분도 웃으면서 들으세요.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사고 있네요. 주식을 쓸어담고 있잖아요. 이분들 누굴까요? 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참고 인내하신 것만큼 수익으로 환산해서 줍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죠?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공부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죠? 발로 뛴 만큼, 잠 안 잔 것만큼 수익이 많이 나죠. 공부도 잘 되고, 그쵸? 근데 주식은요. 열심히 잠 안 자고 다우지수 쳐다본다고 내 계좌를 자꾸 열어본다고 해서 돈이 벌리느냐? 아니요. 거꾸로 안 벌려요. 사라져요. 자꾸 열어보시면 사라진다고요. 계좌는 여러분들 휘발유를 넣어둔 그런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30분 안에 못 끝내겠네. 자꾸 비율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휘발유를 담아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휘발유 담아둔 그 통을 자꾸 여시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겠죠? 네, 그거 여러분들 계좌가 그거라고요. 이럴 때 자꾸 계좌 열어보시죠? 돈 자꾸 사라집니다.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자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휘발유통이랑 똑같다니까요. 자꾸 열어보세요. 날아가지. 열어보지 마세요. 네. 덜 열어볼수록 계좌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 그때 편안하게 수익을 즐기면서 그 수익을 챙길 수 있거든요. 뭐에 쫓기듯이 하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이 잘 안 벌려서 답답해하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아셨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자꾸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네. 자, 일단 개인들이 뭐 이렇게 답답해하는 이유가 왜 이러겠습니까? 결론은 수익이 안 나고 돈은 없고 돈이 조금 있어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왜요? 온통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요. 그쵸? 자, 제가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돼요. 첫 번째, 조정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실제 조정이 왔나요? 안 왔잖아요. 지수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종목들이 다 무너진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실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은요,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여기 이 코스닥 지수를 여기만 잘라놓고 보면 막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차트를 더 넓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강조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조정을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아직 조정 안 왔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몰리지 마라. 맞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저녁 방송의 주제는 항상 그거였어요. 종목이 바뀌고 테마주 설명하는 게 바뀌고 설명하는 비유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거였었어요. 물리지 마라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물타기 하지 마라 했었죠. 물타기 하지 마라. 제가 빅히트 같은 거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빅히트를 잠깐 꺼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빅히트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제 방송 듣고 있으면 힘내세요. 다 잘 되실 거니까 힘내시라고요. 빅히트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조롱하려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물리신 분들 힘내시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살려고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이걸 꺼냈고요. 빅히트에 관심도 없고 갖고 있지도 않은데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걸 꺼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오늘 빅히트가 이제 추가 급락이 나왔죠. 그죠? 제가 여기서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얘기했어요. 빅히트가 상장되기 전까지는요, 진짜 제 입에서 빅히트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왜요? 난 관심 없었거든요. 희한한 전문가죠. 관심 없었어요. 왜요? 대충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래서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진짜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정회원들한테 얘기 안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얘기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이상하죠?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리지 말라고. 개인들이 이거 한 주라도 더 받아보려고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왜요? 보나마나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날 상한가 한번 찍고 풀리더니 뭐 거의 하한가 맞고 막 그랬죠. 그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별 얘기 안 하다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데서 살 생각하지 말라고.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그 잘 되던 기법 중에 하나가 낙폭과대 기법이 있었는데 그 기법을 여기다 적용시키면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옛날 기법을 하면 여기는 강력한 아주 성공 확률 90%가 넘는 아주 강력한 반등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고 그래요. 그 옛날 기법을 옛날 낙폭과대 기법을 가지고 하면. 근데 요즘에 그 기법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 회원들 중에 그걸 배운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기법으로 여기서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물릴 수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추가 분당이 나왔죠. 이게요 원래는 어지간하면 여기가 35만원이죠. 저기 35만 1,000원이죠. 여기는요 17만원이었거든요. 원래 이 정도면은 반등 나와야 돼요. 왜요? 반토막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옛날 같으면 강한 최소한 15%짜리 아니면 30%짜리 양봉 하나 나와야 됩니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여기에서 막 물타고 더 사고 그러니까 한 대 더 때리죠. 죄송한 말씀인데 나 이게 보였거든요. 진짜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보였거든요. 여기서 막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회원들 몰래 살까봐 바람 피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무방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동영상을 또 올렸었어요. 여기에서 요 지점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타기를 하고 싶으셔도 하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렸다 하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바닥은요 지수나 아니면 개별 주가의 바닥은 잘 들으세요. 바닥은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전문가지만 솔직히 바닥은요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면 바닥이다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잘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바닥은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아마 제 말에 다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지 바닥은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바닥이 나온 걸 확인한 다음에 물타기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자꾸 권해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 방에서 이거 추천한 적 없어요. 이게 뭐 이런 걸 추천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바닥이 잡히면 그 징표로 바닥이 나왔다는 징표로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거래 상한가일 수도 있지만 상한가 아닐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서 거래가 뭐가 하나 나와요. 거래를 동반한 양봉이 나오고 통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그때부터 들었다 놨다 이런 걸 반복합니다. 여러 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진짜
실수로 주식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정말 여기서 사가지고 아니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아니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네 사가지고 물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실수하실 수 있죠, 그죠? 네. 대신에 그 실수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시면 돼요. 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용기 내시라고요. 물리신 분들. 네. 여기에서 물린 분들도요. 내가 이 빅히트 이 종목 안에서 내가 끝을 보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시면 양봉 나오는 거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요런 데 있죠. 요런 자리에서 매매해서 자꾸 이제 물을 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해서 한 10% 수익 내고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또 떨어지니까. 또 매수해서 올라올 때 10%건 20%건 수익 내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겠죠?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손실 났던 게 좀 회복이 되겠죠. 그쵸? 회복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50% 막 60%까지 손실 났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면 그 손실이 30% 운이 좋으시면 10%대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여기에서 10%건 20%건 그렇게 끊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나중에 고생은 하셨지만 그죠? 손해를 다 회복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고, 예, 배지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좋은 자식이란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 있죠? 네. 그때부터 물타기 하시고 공략을 하셔도 돼요.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그 동영상 올렸는데 왜 올렸냐면 제발 여기서 사지 말라고. 물 타신 분들 여기서 물타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안 그래도 힘든데 물을 더 타면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막 올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거의 한 10% 가까이 급락했죠. 마이너스 9%. 이거 보면서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제가 추천한 적 없어요. 근데 회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사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근데 왜 가슴이 아팠냐면 전문가니까 거래량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죠. 그런 거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왜요? 거래가 감소하다가 거래 감소하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세게 하락했거든요. 아침에 보시면 개파락했단 말이에요. 개파락해서 급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 거래량이 어제보다 훨씬 적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훨씬 많이 나왔죠. 전일 대비 거래량이 216%, 즉 2배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개인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손절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피눈물 흘리시면서 손절 때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려고 손절 때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매수해서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딴 거 하세요. 빅히트가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딴 거 하세요. 왜요? 피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이 버린 주식은 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중장기 투자하시려고 그런다고요? 나중에 하세요.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판 주식을 사서 거기서 5% 10% 수익 내려고 하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코스피 코스닥에 종목이 수지 한 2,000개 이상 있으니까 다른 거 하세요. 맞죠? 그죠? 건들지 마요 이런 거.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 이제 아직 손절 안 하신 분들 용기 내세요.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반등이 나올 텐데,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타기 하는 요령인데, 이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판단하시면 돼요. 물리신 분들 이제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꼭 이 종목에서 이 종목을 사야 되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꼭 예를 들어 물타 여기 30만원에서 빅히트 물렸어요. 14만원이니까 손실이 50% 이상 나셨겠네요. 근데 꼭 이거 사야 돼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몰빵은 아니고 한 비중 50% 정도 씻었다 칩시다.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효과를 보시려면 똑같이 50%를 더 사야 돼요. 돈 있으세요? 돈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 마저 사면 어떻게 되냐? 몰빵이거든요.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몰빵 하시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아직 바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로 갖다가 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잖아요. 지수가 눌려서 수익 안 나서 답답하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 종목당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아니면 3000만원, 5000만원 사신 여러분들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억, 20억, 50억, 100억씩 사놓고 눌려있는 세력들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답답하겠어요? 왜 자꾸 본인들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세력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본인들도 헷갈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많이 산 사람이 제일 답답하거든요. 맞죠? 네. 그 세력들 앞에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요? 그분들이 알아서 올려준다니까요. 제가 세력을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알아서 올려준다니까요. 지수를 붙들고 왜 안 가냐고 승질을 내고 짜증을 내도 지수는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계좌를 자꾸 열어보신다고 해서 계좌가 0.1%라도 올라오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전문가를 뽑는다고 해서 종목이 지수가 돌아서서 가나요? 뽑지 마세요. 계좌도 뽑지 마시고 세력도 뽑지 마시라고요. 그냥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이 시점에서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은 거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예요. 제 회원들한테도 그래요. 종목 추천했는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추천가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그래요. 물타기 한다고. 아니요. 하지 말라. 신규회원들이 그래요. 기존 회원들은 아예 안 하지만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거 말고 그냥 한 종목 더 사라 그래요. 그 돈 있으면. 왜 그럴까요? 종목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종목에 자신이 있으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추천주 사라 그래요. 지수가 아무리 눌러도 저는 종목 추천합니다. 왜요? 지수가 지금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수가 올라올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가 한겨울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나요? 봄, 여름, 가을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물렸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이 종목을 사야 되냐 이거예요. 더 궁금하세요? 이 종목 물린 거 해결하는 거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궁금하시면 1번. 네. 더 원한다 1번 한번 찍어 보시고. 네. 됐다. 고마해라. 그러면 4번 찍으시고요. 네. 고마해라 4번. 네. 오늘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요. 네. 그만할까요? 계속할까요? 여러분들 그 독사한테 물리면 어디 가야 돼요? 독사한테 물리면 병원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네. 개한테 물리면 병원 가셔야죠. 그렇죠? 네. 사람한테 물리면 경찰서 가셔야죠. 그렇죠? 주식에서 물리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오늘 무료방송에서 풀 수 있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사람한테 물리시면 경찰서 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주식이 물리면 진검승부를 찾으시면 되고. 자, 보세요. 이 종목을 사지 말고 다른 거 사세요. 왜요? 널렸거든요. 널렸어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널렸어요. 좋은 종목이 널렸다고요. 어떤 거 사면 되느냐?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왜 다른 걸 사야 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종목에 사서 20%, 30%짜리 수익 한 번만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어요. 손해가 50% 나 있어요. 딴 데 가서 20%, 30% 수익 한 번만 내세요. 어떻게 될까요? 손해본 거 절반은 해결됐네요. 그쵸? 그러면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30% 딴 데 가서 수익 났어요. 그러면 50% 수익 난, 여기 50% 손실 난 거 중에 30% 수익 났으니까 그거만큼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5분의 3이 줄어드는 거죠. 5분의 2만 남았네요. 엄청나게 물렸었는데 다른 데서 손실을 메꾼 거예요. 그만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000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 400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생기죠. 그쵸? 현금 확보되고 요 돈도 팔았으니까 현금이죠.
그거 갖고 다른 데 가서 10% 20%만 더 수익 내시면 끝나요. 그쵸? 쉽죠? 되게 쉽죠? 그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빅히트를 내가 박살내겠어 그러지 마시고 왜 빅히트를 붙잡고 그러세요. 딴 데 가서 하세요. 딴 데 가서.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가라는 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50%짜리 손실이 40%, 30%로 줄어들겠죠. 다른 데 가서 30% 딱 수익 냈어요. 그럼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수익 내서 얘를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빅히트를 계속해서 매매하시면 정신병 걸립니다. 빅히트가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된 정신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렸다. 손절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 공략하세요. 그럼 어떤 거 하면 될까요? 종목을 하나만 달라고요? 아니요. 종목은 얘기를 못하죠. 하지만 어떤 유형을 하면 좋은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 심리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수도 막 눌러, 그죠? 네. 주변에 뉴스도 안 좋게 나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편안한 걸 찾으셔야 돼요. 막 뭐예요? 막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디지털 조선 이런 거 볼게요. 괜히 최근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옛날 거 얘기드릴게요. 괜히 이런 데 가서 추격묘사 하시다가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손실 메꾸려고 자꾸 이제 거래 터져서 급등한 거 있죠? 이런 거 만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죠? 그냥 정말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손실이 많이 났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힘들고 안 좋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정말 편안하게. 어떤 거요? 밑에서 아닌 척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세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 적토마? 화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같으시죠? 아니에요. 세력의 별명은 아닌 척의 달인이에요. 매집 다 해놓고, 그죠? 매집 다 해놓고 여기에서 우리는 매집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아니라니까요. 우리 홍정욱주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아닌 척만 하는 거예요. 통통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홍정욱 관련주들 대장주 딱 이제 누르니까 우리가 홍정욱이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KNN이랑 차트 이따 비교해 보세요. KNN이 갈 때는 아닌 척하고 있다가 KNN이 딱 꺾이니까 그때부터 갔어요. 내가 홍정욱이다 그러면서. 재밌죠? 네. 뭘 하시면 되겠어요. 저기 바닥에 있는 아직 시세 거래가 없고 시세 분출을 안 한 세력들이 계속 거래 씨를 말리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거, 그런 종목 한 개 몰빵하지 마시고 2개, 3개, 이왕이면 3, 4개, 3, 4개보다 4, 5개 더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하시면 빅히트나 저런 유에서 손해보신 것들 다 회복하실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네. 제가 우리 정혜원이면 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 텐데 무방이라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많은 말을 못하게 막는 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맞죠? 그죠? 종목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죠? 네.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까지만 하지?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안하는 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무방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여기까지예요. 세력의 별명이 뭐라고요? 아닌 척의 달인. 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급등주 연구하면 이 밑에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일단 구덩이를 봐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꼭 아닌 척을 해요. 그리고 물량을 싹 모은 다음에 매물대 소각까지 다 해놓고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아가죠. 그런다고요. 누굴 찾아야 돼요? 아닌 척하는 거를 잘 찾으셔야 돼요. 아닌 척하는 종목들은 10중 8구, 네, 10중 8구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개는 아닐 때가 있긴 한데 10중 8구 거래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찾으시면 돼요. 아닌 척하는 종목은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시세가 없어요. 저번에 그 우리 방에서 상한가 6개 먹은 게 시수억이죠. 시수억이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급등 전에.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막판에 튀어오른 거거든요.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아까 디지털 조선처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뭐냐면 10%씩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없어진 거예요. 비율을 제가 이런 비율을 자주 들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할 때. 이 캔들이 뭐냐면 여기 있죠. 이 캔들이 뭐 이미 우리 방에서 다 파는 거니까 보시면 10%까지 급등했다가 다 없어지죠. 끝날 때 없어지는 거예요. 10% 급등했다가 없어지고요. 이것도 보시면 13% 급등했다가 다 없어졌죠. 종가에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세력이 생선을 이렇게 고등어 있죠. 고등어를 맛있게 먹고 뼈다귀만 남겨놓은 거예요. 비율을 이렇게 들어드리니까 회원들이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누가 고등어를 맛있게 먹고 뼈다귀만 이렇게 남겨서 주면 여러분들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시겠죠. 세력이 요즘 요런 거 많이 합니다. 요렇게 해놓고 나서 간다니까요. 아닌 척 하면서. 네. 최근에 저희 방에서 수익냈던 거 위주로 얘기를 하면 남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네. 뭐예요? 이거 오늘 또 상한가 같죠?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 얘기 드렸거든요. N자형 파동. 이게 N자형 파동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급등하기 전에 뭐예요? 아닌 척 오만상하잖아요. 구덩이도 팠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유 없이 막 음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죠. 네. 남성을 본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상승 N자형이거든요. 요즘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문가 한 일에 이런 식의 차트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뭔지 아세요? 조종장이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종인지 아닌지 약세장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우리 세력 형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죠? 네. 그분들은 참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조종인지 아닌지. 세력이 생각해보세요. 그걸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조정이 왔는데 주가를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계속 튀어오르게 하겠어요? 이런 차트가 지금 한두 개인 줄 아세요? 남성도 나왔죠? 어제 그 아주아이브 이게 N자형이잖아요. 살짝 한 달 정도 눌렀다 또 가는 거. 세력들이 미리 예고해줬거든요. 어디에서? SDN N자형 그죠? 신성 ENG N자형이잖아요. 이거 창투자 중에는 TS 인베스트먼트 N자형이죠. 알파벳 N자형이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비밀이에요. 아직 N자형은 아닌데 네, N자형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제 목소리가 밝죠? 왜요? 저는 지금 지수 누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수가 다 누르고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회원들 대부분은 열심히 매집을 해놓으셨거든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꽃을 피우겠으며 어떻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씨부터 뿌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반드시 싹이 나오니까. 싹이 나올 때 자꾸 가서 만지작거리면 아시죠? 부러져요. 싹 나올 때 부러지면 끝난 거예요. 비율을 되게 재밌게 들죠, 그죠? 네. 싹 나올 때 잘못 건드시면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끊어져 버린다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싹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싹 나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신생아, 갓 태어난 애기 다루듯이 애기 다루듯이 종목도 그렇게 다루셔야 돼요.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막 세력이랑 맞짱 뜨고 물타기 하고 분할 매수하고 조금 올라오면 팔아먹고 그렇게 하시면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력이 정말로 뚜껑 열리면 세력이 나가버립니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 여러분들 몰빵하시는 거, 신용 미수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세력은 매매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혼자 거기서 계속 그거 샀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이 뚜껑 열려서 나가요. 나간다고요.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세력이 나가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50분 넘었죠? 이 물타기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빅히트뿐만 아니라 저런 유사한 종목을 물리신 분들 힘내셔야 돼요. 힘내세요. 반드시 급락뒤에는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종목의 개별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얘기겠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이 요번에 다 털릴 겁니다. 털리고 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눈치채고 다시 살까봐 최대한 빨리 급등시켜버려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를 막 흔들고 있죠, 지금 그죠?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쉽잖아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세력들이 그냥 크게 안 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 얘기도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 대선 이후 전략 그 월요일 날부터 제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또 별로 없으니까. 근데 주말 동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누가 될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둘 중 한 명이라고. 네. 둘 중 한 명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당선이 누가 됐다 그러면 그날 증시가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왜요?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전 세계 기축통화 국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고 강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달러 약세와 강세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정책 그게 다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유지가 되든가. 그쵸?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전 세계 정부가 경제 통화 정책을 다시 다 짜야 돼요.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대로 되면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면 외환시장 출렁이겠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공무시장 같은 원자재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거고 수많은 업종과 수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다 바꾸겠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든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돼요? 안정을 찾아요. 즉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미국은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래 이 불확실성 이 대선이 끝나면 원래 자리로 찾아가겠구나. 그게 뭐예요? 컴백홈. 옛날 서태지 씨 노래가 생각나네요. 컴백홈.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겠죠. 그쵸? 네. 혹시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이제 급락하고 또 누르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혹시라도 잠시 가출을 했다면 빨리 집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멘탈. 종목 관리, 계좌 관리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들 멘탈 관리만 하시면 돼요. 증시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서 피곤하고 답답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종목한테도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떨어진 거예요. 왜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생겨서 월요일날 또 손해볼까봐 오늘 손절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손해를 볼까봐 손해를 봐요. 그게 손절이거든요. 정말 갖고 있는 회사에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생겼으면 그래요. 그럴 때는 눈 한번 감고 손절 한번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경리번호 아가씨가 한 20억 들고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뭐 손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닌 이상은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손해가 너무 많이 나서 손해가 더 날까봐 손절하고 싶어요. 아니요, 좀만 참아보세요. 반등은 반드시 나오니까. 그때 잘라내시든지 다른 종목을 사서 거기서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거기에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그죠? 네. 수익을 내서 기존 종목을 잘라내시면 수익 나는 것만큼 그러면 현금이 막 돌기 시작하겠죠. 개인들이 언제 가장 그 기분이 좋아지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었을 때? 당연하죠.
수익 많이 났을 때 맞아요. 아까 시수업처럼 상한가 6개 먹었을 때 그렇죠. 로또 맞은 기분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즐거워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현금이 잘 돌 때예요. 뭐 100%, 200%짜리, 300%짜리 수익 났을 때도 좋지만 돈이 잘 돌 때, 예를 들어서 상한가도 자주 나오고요. 매일 한두 종목씩 팔고, 그죠? 그럴 때, 돈이 잘 돌 때, 사자마자 또 한 2, 3일 기다렸더니 막 10%, 20% 급등 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언제요? 돈이 잘 돌 때, 그때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개인들이 힘들어하겠어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되거든요. 돈이 그만큼 안 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만 한번 찍어주세요. 정리할게요 이제.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도니까. 맞죠? 그쵸? 돈이 안 돌아서 힘드셔서 그래서 답답함을 느낀 거고, 근데 그 총재의 언론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하니까 불안해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식시장 바닥일 때 개인들의 돈이 잘 돌겠습니까? 아니면 잘 안 돌겠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다시 순서만 바꿔서 개인들이 돈이 잘 돌 때가 바닥이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하나도 안 돌 때가 바닥이겠습니까? 답 나왔잖아요. 없을 때, 답답해 미칠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닥이겠죠?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주식 사세요. 어떤 거 사냐고요? 저 바닥에 있는 것들 지천에 널렸잖아요. 응? 어떤 테마가 유망한지 계속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눈치 못 채시면 그것도 팔자예요 진짜. 주식은 심리 게임이지만 또 눈치 게임이에요.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으셨으면 앞에 녹화 동영상을 다 남겨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저기 유튜브에 진검승부 주식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전문가 중에 이제 제 얼굴 있죠 사진? 네. 표인봉 닮았으니까 아마 눈에 확 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많이 올려놨고 오늘 밤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릴 거니까 주말에 심심하시면 네, 답답하시면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실 줄 아는 분들이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세요. 많이 내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짜증 안 냅니다. 왜요? 그러면 지는 거거든요. 짜증 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뵙고 또 무방위원 분들은 월요일 날 저녁 때 또 봬요. 네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편하게 푹 쉬셔야 월요일 날 또 잘 대응을 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 방송을 또 꾸준하게 매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